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유동규 본부장님과 이종근 시사평론가 함께하는 멸콩 라이브입니다. 오늘 계속 떠듬습니다. 네. 오늘 복장 보니까 재판 안 다녀오셨네요. 네, 오늘 재판이 없었습니다. 아, 그러게요. 네. 딱 이 재킷 입고 나오시면 네. 재판을 다녀오시는데, 네. 오늘은 또 까만색으로. 네. 워낙 또 까만색이 어울리세요, 제가 보면. 뭐 뒤에 배경하고 까만색이라서 지금 얼굴만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본부장님을 이제 여기서 처음 뵀었잖아요. 근데 사람이 달라 보인 적이 한 번 있어요. 무대. 무대 위에 딱 오르셨잖아요. 왜 그때 그래서 진짜 성악을 해주시는데, 일단 성악하기 전부터 무대에 오르니까 사람이 달라 보여요. 무대에 올랐을 때 저야 뭐 무대에 오르든 말든 뭐 일반인은 똑같은데, 와, 원래 이게 프로는 다르구나. 그냥 노래를 안 불러도 무대에 딱 올라왔을 때 표정이라든지 아우라가 확 변하던데, 사람이. 좀 그렇긴 합니다. 사실은 겸손은 낭비입니다. 예, 겸손은 낭비입니다.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이 뉴스에 집중을 하셨을 거예요. 왜? 13일 동안 두문불출을 하고 두 남자를 어떻게 할 건가? 두 남자가 누구? 택시기사분과 그 다음에 동석남이라고 표현되는 그 남자들을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입을 막거나 택시기사분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합의 잘하셨어요. 합의하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어찌됐든 쟤는 이 문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리를 하고 출두를 한다. 이게 아마 전략이었던 것 같고 13일 만에 오늘 출두를 했습니다. 아마 저는 며칠이라도 더 늦었으면 기자들 정말 빡쳤을 거예요. 왜냐면 기자들이 13일이나 거기서 지금 집에도 못 가고 계속 지금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18일에 금요일에 지금 출두를 했습니다. 와, 저는 제가 말이 좀 많은데 진짜 여러 가지로 준비를 철저히 하고 나왔다. 예를 들어서 머리 스타일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눈의 표정, 그 다음에 까만색 재킷,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는 말, 그 다음에 사과문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정제되어 있는 느낌.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어떤 느낌, 문다혜라는 이미지가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좀 막하잖아. 막가자는 거지요 부터 시작을 해갖고 굉장히 거칠잖아요. SNS 글을 보면. 그리고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이미지. 물론 출두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지만 굉장히 전문가가 달라붙어갖고, 이게 하나하나 전부 다 이 훈련과 그 다음에 준비된 것으로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정은 뭐냐면요. 네네. 이제 표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이제 표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가기 전에 옆 사람한테 나한테 쌍욕 한 번만 해줘. 그러면 표정이 관리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막 해대면은 네네. 시무룩해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거를 듣고 이제 머릿속에 그 쌍욕을 생각하면서 이러면 이제 표정 관리가 돼. 그러면 저기 문재인이 해주면 되겠네. 니가 나를 이런. 그렇지. 딱 하면 아버지가 딱 그런. 아버지가 그냥 같이 한번 서보면은 딱 이제 이 표정이 나와요. 딱 세상 다 잃은 표정. 그래서 세상 다 잃은 표정 나와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좀 불쌍하다. 이런 느낌.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과문도요, 사실은 사과문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달라요. 이거 진짜 얘가 쓴 거, 이 사람이 쓴 거 아닌 거 뻔히 알아. 돌멩이에 맞은 개구리라는 데 헛소리를 삐약삐약하고, 그 다음에 막가자는 거지요. 나도 이제 대응을 하겠다는 둥. 그렇게 거칠게 쏟아내던 사람의 문투가 전혀 다른 사람 문투야.
아주 기승전결도 뚜렷하고 저는 사과문에 3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늘 주장하는데 그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과는 특정해야 된다. 뭐 불특정 다수한테 사과합니다. 제일 그런 자가 누군지 아세요? 이재명이야. 쌍욕은 형수한테 했는데 사과는 국민 여러분, 제가 원래 미천한 집안 출신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사과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국민들한테 쌍욕한 거 아니지 않냐고. 형수한테 사과를 해야지. 뱀이다! 예. 맛도 없고 못생긴 뱀이다. 예. 뱀입니까? 뱀이니까. 뱀. 이따가 또 뱀 얘기를 해야 되지만. 뱀이다. 예. 비암입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가장 대표적인 나쁜 사과예요. 말도 안 되는 사과야. 사과는 형수한테 사과를 정중하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문다이는 달라요. 기사한테 사과를 했어요. 이게 기사와 가족분 이거 맞아. 이렇게 특정한 인한테 제대로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근데 그거를 적시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 얘기했어요. 술 퍼먹고 어떻게 했다. 술을 엄청 퍼먹었다. 좋아. 마지막으로 있어야 되는 게, 그러면 앞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앞으로, 성찰하면서 살겠다. 이 3가지가 기본이 돼 있어. 그럼 이거 굉장히 전문가가 쓴 거예요. 얘가 쓴 거, 이 사람이 쓴 거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이 안에 엄청나게 또다시 비열하게 말이지 작전을 펴요. 어떤 작전? 기사 얘기를 쓰면서 택시기사 얘기하면서 아이고 그 택시기사분이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겪게 되셔서 더욱 송구합니다. 하루빨리 평온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택시기사님들에게 언론사가 무슨 괴롭힌 적이 있냐고. 아니요. 언론사는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언론사의 취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밝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13일 동안 안 밝히니까 그 주변 관계인들한테 취재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자기가 밝혔어야지. 처음 만났을 때, 문다혜가 어떤 상황이냐. 운전기사한테 취재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돌려치기 있죠. 돌려치기로, 기사분이 곤혹스러웠습니다. 언론사들이 너무 심하지요? 이게 뭐냐? 내가 지금 당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언론사에 너무 당하고 있다. 이거를 또 집어넣어요. 이런 태도 반성해서 진짜 나쁜 태도입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지적을 하면 사과문에 아니 아버지 먹칠한 거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가 살인죄다라고 얘기했으면 전 대통령의 딸이라면 내가 아버지의 그 뜻을 이어받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문장력이 대단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죠. 누가 써줬다 하더라도, 문장력이 대단한 사람이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이제 책을 내고, 글을 좀 써본 사람으로서 한번 딱 읽어보면은, 그 교도소에 가면은 이제 대필 작가들이 있습니다. 네네. 반성문. 반성문. 재판부의 반성문. 네. 재판부 반성문 그것도 잘 써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 반성문 대필 작가가 있습니다. 전문 작가들. 전문 작가 그 대필 해줍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영치금 좀 받고, 그 이제 써주고 이런 거 하죠. 이제 그런 정도 수준이다.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다. 자, 그러면 교도소 한번 갔다 온 애가 쓴 거예요, 이건. 경험자는 말한다. 딱 냄새가 나, 냄새가. 자, 그런데 일단 하나씩 들여다보자 또. 근데 이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하나 봐. 과태료 지금까지 안 냈는데 과태료를 전부 다 한 번에 다 내요. 보니까. 이것도 어쨌든, 이게 빨리 분리하니까 이거 다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겠죠? 보니까 캐스퍼랑 소렌토 R이나 압류가 다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와 합의했다. 택시기사분은 합의해야 돼요. 저는 그거 욕하고 싶진 않지만, 이제 그 위험운전과 관련된 치상죄는 이제 적용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합의라는 건 진단서를 내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을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진단서 내면 자기 운명이 끝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뭐 사실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그러니까 지은 죄에 합당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어찌됐든 뭐 택시기사분의 선택이야 뭐 저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고 네. 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본부장님. 저는 이제 이 문다혜가 드디어 이제 정치 특히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될 자격에 첫 번째는 들어갔어. 음주운전. 네. 근데 조금 더 노력해야 되잖아요. 음주운전 하나 갖고 이 민주당의 그 공천 받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 위증교사라. 위증교사. 뭐 위증교사 등등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면접 볼 때, 네. 예, 면접을 봐가지고 이제 하려고 그러면 철판 깔기, 뭐 이런 것 좀 해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저기 검사 사칭 뭐 이런 범죄 경력도 좀 포함이 돼야 맞다. 네. 오늘 그러면 민주당의 금배지를 받기에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한 거야.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금배지를 받으려면 딱 출두를 했을 때 이건 다 정치 보복입니다. 네. 이건 다 제가 무슨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그런 이 툴에 제가 말려 들어갔을 뿐입니다. 내 차를 계획하고 있다가 술 먹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운전대를 잡은 순간 뒤따 받은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운전기사는 일반적인 기사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제가 지금 모함에 빠진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 그렇지. 이게 민주당스러운 건데 그렇지. 면접에서 떨어져요. 면접에서 떨어지지. 면접에서 떨어져요. 왜 이렇게 사과를 해? 나는 이렇게 사과한 민주당 쪽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 김경수 봐요. 그렇게 내가 만나러 갔어. 그래서 내가 시킨 거 아니야. 고개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눈을 마주쳤을 뿐이야. 이 정도 뻔뻔함은 가져야 되지 않나요? 바다에 파도가 늘 치잖아요. 네네. 근데 이재명의 어법은 뭐냐면 네네. 너 어젯밤에 파도 치는 거 봤어? 소리만 들렸지. 밤에 깜깜한데 볼 수 있어? 어제 불빛 하나 없었는데 못 봤잖아. 어제 파도는 안 쳤어. 그냥 소리만 들렸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개딸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안 보이면 파도가 없는 거지. 그렇지. 단지 소리 갖고 어떻게 파도라고 얘기할 수 소리는 있어? 들릴 수 있지. 그건 뭐 누가 녹음기 틀어놨을 수도 있지. 그럼. 바다에 파도 안 칠 때도 있어. 맞아. 이런 게 바로 이제 이재명 어법이다. 그럼. 네네. 아니 태도도 잘못됐어. 생각해 보면 민주당스러우려면은 떳떳하게 딱 이렇게 어깨 피고 좀 말이지. 대국민 선언 대국민 성명서 딱 발표하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는 고개 숙이고 입 딱 닫고 있어야지. 맞아요. 그게 이제 민주당스럽고 좀 더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걸 선언했어야 이제 출마 선언을 했어야 되는데. 맞다. 뭐 가까우면 지방선거라든지 멀면 이제 뭐 총선이라든지 나는 이제 이 검찰의 이 극악무도한 이런 이건 이제 경찰이죠. 어쨌든 경찰의 극악무도한 공작에 저는 희생자로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제가 뜯어고쳐야겠다. 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조국혁신당도 들어갈 수 있겠다. 거기도 굉장히 그런 자들이 많죠. 맞죠. 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다희 씨,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지 왜? 지금까지 하던 대로 쭉 일관성 있게 해야지 왜 갑자기 무슨 회개하냐 이렇게 고개를 수그리고 그러면 정치권에서 받아줄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다혜는 이제 북한 가면은 당장 이런 말 듣습니다. 어떤 거요? 자본주의에 물이 들었다. 뭐 이런 말 이제 듣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물 안 들으려면 이제 북한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기. 지들이 맨날 우리한테 무인기 보내고 그러다가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낮춰가지고 그 적외선도 안 돼요. 그렇군요. 그럼 그 사진 어떻게 찍었지? 그러니까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준비됐다. 준비된 사진이다. 왜냐면 이걸 가지고 남풍몰이죠. 남풍몰이를 하려고 그런 거다. 왜? 이게 요즘에 이제 북한에서 제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게 이게 그거잖아요. 충성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김정은 때까지는 좀 충성심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김정은 때부터 충성심이 없어지고 네. 젊은 애들이 특히 이제 뭐냐면 네. 이게 없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독재를 하려 이게 그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네. 자꾸 이제 뭐냐면 이게 그 바깥에 네. 문물이 들어오니까 네네. 이거 안 되겠다. 네. 이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네.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음흠. 상대방이 적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남한에서 뭐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그 남조선을 갖다가 완전히 그 적으로 네. 만들고 그 적을 타도하기 위해서 네. 나의 독재를 더 강화해야 돼. 아, 그렇군요. 우리 국력을 더 가까워야 돼. 그렇군요. 그다음에 우리가 단합해야 돼. 그렇군요.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거고 연출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출 재료로 네. 저는 이제 쓰기 위해서 네. 예, 기획됐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북한 얘기만 나면 이렇게 버퍼가 심한지. 네. 뭐 그것도 음모론인가요? 어찌됐든 버퍼가 좀 네. 심한데 혹시 너무 심하시면 나왔다 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버퍼 계신 분들 있으신 분들이 지금 뭐가 있냐면요. 네네. 그 프로그램을 그 핸드폰 너무 많이 틀어놓으면요. 네. 예, 버퍼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다른 프로그램을 좀 더 이렇게 지우시고, 네. 예,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네.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에스더님이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셨어요. 에스더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풀메를 했더라, 풀 메이크업. 문다혜. 사실 문다혜가 공식적으로 이런, 방송국의 카메라에 노출된 건 거의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네. 왜냐면 지난번에는 물론 선거 유세, 아버지의 선거 유세를 돕는다고 그때 유세 현장에서 무대 위에 올라간 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따로 혼자서 이렇게, 언론사의 방송 카메라 세례를 받은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풀 메이크업을 했더라. 아, 여성은 확실히 그런 게 날카로워. 여성은 여성의 그 메이크업에 대해서 딱 보이고 또 다이어트 한 것 같더라. 제가 보더라도 얼굴선이 이렇게 싹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딱 잘라졌어요. 그 턱선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보다 더 반성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런 날카로운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까 문다혜가 정치에 꿈이 있다면 사실은 좀 일관성 있게 오늘같이 반성하지 말고 고개를 쳐들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고요. 지금 많은 그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또 만주 변호사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법에 대해서. 네. 이번 좀 음주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캐스퍼였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캐스퍼가 정말 주인공이었다. 왜? 경제 공동체를 입증해주는 가장 큰 거다. 가장 큰 핵심 고리다. 즉, 왜 경제 공동체냐 아니냐, 그 뇌물죄냐 아니냐가 이 문다혜가 그러니까 이 문씨 일가로부터 독립된 어떤 그런 경제 가구로서의 그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문제인데 보니까 뭔가 자동차까지 다 함께 공유하는 사이였더라. 자기가 스스로 독립해서 무엇인가 가구를 챙기는 어떤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건 서창호의 타이스타젯은 뇌물이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고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캐스퍼가 원래 유령 아닌가? 꼬마 유령 캐스퍼? 네. 캐스퍼가, 네, 아무튼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네. 다이어트보다는 마사지를 좀 받은 것 같다. 그 욕 마사지 있죠? 용? 욕. 부모님한테 네네. 쌍욕 마사지를 받으면은 네네. 예, 이제 나 밥 안 먹어! 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그게 한 게 아니라 네. 예, 이제 나 밥 안 먹어! 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또 술을 이제 잠시 못 먹거나 아니면 이제 평소에 이제 하던 뭔가를 안 하면 뭐 심신미약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제들, 도구들, 뭐 약물 같은 거 섭취를 기타 못 하거나 등등. 하면 이러면은 순간적으로 이게 빠질 수가. 맞다. 네. 일부러 이렇게 빠지려고 한 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하던 거를 딱 멈추면 예. 금단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좀 이렇게 수척해질 수 있고요. 수척일 수 있고요. 예, 그리고 그리고 저희가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예.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멍 때릴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딱 보면은 이제 동공에 이제 멍한 느낌. 아하. 예.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검은 옷을 입으니까 아하. 상가집 가는 것도 아니고. 아하.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경찰서가 무슨 상가집도 아니고. 그렇죠. 까만 옷을 입고. 그렇죠. 야, 유동규 본부장님 진짜 날카로워.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그거야. 사과문을 왜 직접 낭독하지 않았느냐. 낭독했으면 훨씬 더 감동스러웠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못한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지금 금단 현상 때문이야. 네. 그 알코올 등등등 계속 매일같이 먹다가 이렇게 한 13일을 아마 못 먹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과문을 읽다가는 혀가 꼬이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신의 어떤 모든 상황들이 그대로 나의 것 그대로 드러날까봐 네. 못했다. 그 신박한 해석인데 오늘. 네. 예. 그래서 화장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네요. 네, 여러 가지 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지가 입어보려고 하겠습니까? 예. 또 한 가지 생각이 이거야. 지금 문다혜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동산 임대업이더라고요. 예. 이 사람은 예. 예. 구기동 빌라를 팔고 그다음에 양평동에 다가구 주택을 사고 그것도 뭐 내놓고 저기 임대 수입으로 한 몇 개월 받았다고 하고 그것도 또 한 2억 남기고 또 팔고 그다음에 별장이 아닌 뭐 임대 사업이라며 아주 윤건영이 떳떳하게 임대 사업자로 이게 찍어 주더라고요. 그래 임대 사업이라고 쳐봐. 그러면 와, 이 사람은 임대 사업을 계속 한 거예요. 2016년도부터. 근데 딱 떠오르는 게 있어. 2018년도에 문재인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들은 등록만 하면은 다가구 그 주택 폭탄에서 제외시켜드리겠습니다. 딱 그러거든요. 네. 그것까지 연관이 돼. 나는 내 머릿속에는 야, 딸 부동산 임대업 하니까 그 딸 부동산 임대업 도와주려고 부동산 임대업자들만 예외로 해준다. 나는 이종근 우리 평론가님이 예. 굉장히 좀 순진하시다는 생각이. 저 순진하죠. 순수하고 순진해요. 네, 순수하고 순진하시다는 생각인데. 네네. 문재인을 너무 얕보십니다. 얕보는구나. 예, 그럼 정확하게. 스케일이 그 정도 아니에요. 더 커야. 더 커서. 예, 그거는 이제 짜잘하게 보이려고 그러는 거고. 예, 그런 거 이렇게 짜잘하지 않아요. 작은 도둑이. 태양광이 있는데. 태양. 참. 태양광이. 그럼. 전국에 얼마나 깔렸는데, 우리나라 땅덩이 좁은데. 그럼. 아니 근데 나도 소심하게 보이는 게 서창호 말이에요. 게임회사 취직시켜주려면 넥슨 보내고 항공사 취직시켜주려면 대한항공 보내야지. 티나잖아요. 참 순진하게 진짜. 아니 스케일이 커야 된대. 스케일이 크대. 태양처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딴 데 이걸 많이 이게 빨대를 꽂아놨는데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짜잘하게 신경을 쓰냐고 그냥 안 보이는데 조용한 데 가 있으면 되지. 그렇구나. 내 참나 진짜. 감옥을 갔다 오셔야 돼, 이래가지고. 그렇죠. 제가 아직 순수합니다. 이게 크게 놀질 못해. 내 한계예요, 제 한계. 이게 빨대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게 그렇구나.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는데.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제 한계만 드러내고 이제 문다의 얘기는 거기서 끝이고요. 사실 유동규 본부장님과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나왔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재판 얘기를 좀 해보죠. 사실 이날 그러니까 최근에 김성태 재판이 김성태 재판이 아니라 이화영의 2심이죠. 대북 송금과 관련된 2심이 열렸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게 지난번에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이화영이 자신의 무죄와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서 사실 기밀을 누설했잖아요. 기밀 누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김성태가 굉장히 큰 걸 갖고 있다. 나를 협박하는데 그거 터지면 큰일 난다라고 그 찾아온 그런 김형태 변호사한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 녹취를 숨기려다가 그게 딱 하고 주진우 의원한테 드러났는데 오늘 아까 그날 이 재판에서 김성태가 뭐라고 하느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어요. 근데 내가 유동규 본부장님한테 김성태가 이거 쉽게 왜 얘기를 안 하죠 그랬더니 그때 날카롭게 그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 에이고 지금 자기가 자기 죄를 또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그 내용은 안 나왔지만 근데 김성태 전 회장 아주 도끼를 품은 이재명 변호인들한테 당당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남자가요. 예. 이게 뭐가 있었냐면 헤어질 결심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김성태 씨는 제가 볼 때는 좀 남자예요. 남자 기질이 있어. 내가 웬만하면 호남 사람은 남자 취급을 안 해요. 이건 좀 지역 폄하는 아닙니다. 저는 지역 폄하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서 제가 그동안에 뭐 민주화의 성지 막 이래가지고 민주화를 이렇게 호남이 이렇게 갈망하고 막 그랬다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북한 인민민주주의를 갖다가 그렇게 했나 싶더라고요. 조국 당이 3위예요, 3위.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이제 뭐냐면
민주당 뽑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네. 이번에 2위가 누구였냐면 네. 조국당이 아니에요. 진보당이요. 진보당이란 말이에요. 네, 진보당은 걔들은 그냥 그야말로 네. 예.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의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네네. 그 주체 사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뽑아줬다. 네. 이거는 뭐냐면 정통성이 우리나라에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을 지지한다. 네. 이거 아니겠습니까? 상장 30%나. 예, 상장 30%나 지원한 이거는 묵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 호남 사람들 스스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네. 광주 사태로 만들고 있다. 네. 예, 스스로 네네. 예, 그런 거를 지금 나는 이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일단 김성태. 예, 김성태 이야기할게요. 네. 김성태는 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네. 저 소식통이 좀 있어요. 네. 예,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은 이 소식통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트워킹. 아, 감옥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네트워킹을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래서 전화 한 통 딱 겁니다. 아가, 있잖냐, 말이여, 김성태 말이여, 요즘 어떠냐, 이러면 좀 바로 또 옵니다. 네, 오는데, 여기 이제 제가 이제 그걸 들었는데, 김성태가 이화영이가 벌금을 갖다가 얼마를 받았냐면 3억을 받았어요. 네네. 3억 얼마를 받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이화영이 내주려고 그랬대요. 김성태가. 돈 없다고. 그 벌금도 대신 내주려고 그랬대요. 야, 진짜 의리가 있구나. 의리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욕해대는데도 그랬는데 결정타가 있었어요. 결정타가 언제냐? 네. 국회야. 국회? 예. 국회에만 안 나갔어도 김성태가 저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국회에 나가가지고 김성태를 놀려대면서 완전히 무슨 생양아치를 만들고 이재명이 조폭을 싫어하지 않아요. 네. 이재명이 조폭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럼요. 제가 근거를 다 댈 수 있어요. 재명아, 네가 조폭 내가 좋아한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거짓말이면 나 고소해라, 재명아. 근데 내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네. 예, 왜 그러냐면 이재명 최고 옆에 조폭들이 있었어. 예, 제가 그 누군지 시장 시절에? 시장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예,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예. 근데 내가 이제 그 동네 후배들이라서 내가 말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예. 그런데 마치 내가 조폭이나 만나고 있겠습니까? 맨날 조폭하고 옆에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조폭 취급하고 그 기업가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나와서까지 자기가 좋아하던 형이 그 500만 불 준 것도 북한에서 그 이화영을 무시해가지고요. 그거 우리 형한테 왜 그러냐. 내 형님이다. 내가 대신 내줄게. 해가지고 500만 불 낸 거예요. 그때 이제 원래 이제 내주려고 했는데 내가 내줄게. 그렇게 이제 확인하게 된 게 그때인단 말이에요. 자, 그 김성태가 국회에서 그 꼬라지를 보면서 오후에 누굴 보내요? 비서실장을 보내. 누구한테? 이화영한테? 국회에다가. 예. 그날 맞습니다. 국회에. 예. 그 청문회 때. 예. 비서실장을 보내. 예, 오전에 안 나왔다가 오후에 나타나죠. 오후에 나와. 근데 국민의힘에서 막았어. 못 나오게. 막으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 막은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막으려고 그랬죠. 민주당이 막으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에서 힘써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입을 여니까. 민주당이 그 입 틀어막느라고 말을 못하게 하잖아. 예, 막 그랬죠? 그게 바로 결정적인 겁니다. 그때 헤어질 결심이 끝난 겁니다. 그때 김성태 회장이 헤어질 결심을 안 했으면 비서실장 안 내보냈겠죠? 왜? 민주당에서도 요구하지 않는데. 뭐 하려고 내보냅니까? 그렇죠. 너희들 이제 가만 내가 못 참아. 이제 한도가 지나버렸어. 이제 이게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어저께 증언이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막 그랬어요. 이제 뭐가 되냐면 회유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신 회유됐지 그러니까 뭐라면 내가 어린애요? 짜장면 갖고 회유가 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짜장면 먹고 뭐 갈비탕 먹고 아니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기업 그래도 회장이 무슨 짜장면 사준다고 내가 회유가 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맞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재명이 막 관련돼가지고. 예. 근데 이재명 변호인들이 정말 도가 넘어서 제지를 당했어요. 판사들한테 보니까 뭐 북한에게 돈을 뜯겼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뭐 뜯겼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자면 삥땅. 북한한테 삥땅 당했지? 삥 뜯겼지라고 했어요. 삥 뜯겼다. 예. 딱 일어나고 김성태 씨, 북한에 삥 뜯긴 거죠? 300만 불은.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안 들으려고 그러냐면 어저께 이화영의 변호사는 없었습니다. 아, 왜요? 다 이재명의 변호사였습니다. 아, 이화영의 변호사인 것처럼 나왔지만 다 이재명 변호사였다. 그렇죠. 결국은 이후에 밝게 될 게 이재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이재명도 똑같은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그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나온 거지 네네. 이화영 방어를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겠죠. 예, 명목을 뭘로 빌려서 이화영 변호사를 변호인처럼. 빌려서 이재명 변호를 했어요. 특히 뭐냐면 이게 있어요. 네. 500만 불은 네네. 500만 불은 누가 약속하고 왔느냐? 이화영이 약속하고 온 겁니다. 그렇죠. 북한에다가 가서 약속하고 온 거예요. 예. 우리 경기도가 될게. 예. 하고 와갖고 이제 도지사한테 보고를 했겠죠. 네네. 도지사는 그래 한번 해보세요. 뭐 이제 이렇게 했겠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화영이가 하려고 그랬는데 예. 이게 대북 제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 대북 제재 때문에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이제 경기도가 안 보내주니까 네네. 이거 나쁜 놈이 된 거예요. 그렇죠. 돈을 왜 안 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 네. 김성태한테 네. 이화영이 이제 꼬신 거예요. 네. 이화영을 네네. 꼬셔가지고 야 동생아, 네. 이 북한 우리가 대북 사업이 있는데, 네네. 너 대북 사업이 있는데 이제 이화영이 이제 대북 사업이 있는데 내가 너 잘하면 너 큰 돈 벌 수 있어 너. 우리 경기도가 이거 하는데 네가 이거만 딱 들고 나면 네 대북 사업 우리 이재명 대통령 되면 너는 끝난 거야 너. 지금 이화영 흉내 내신 네. 거죠. 네. 네. 너 이제 끝난 거야 너는. 네네. 그럼 너 있잖아. 야 대북 사업 너 나한테만 팍 밀어줄 거야. 그러면 이화영 혀가 좀 짧았나 봐요. 예. 아니 생긴 게 저팔계잖아요. 예. 예. 선글라스만 딱 끼면은 그냥 완전 바로 저팔계예요. 이제 이해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말투가 그렇죠? 네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그래서 이거 이화영이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꼬신 거야. 네. 그랬는데 북한에서는 계속 김성애랑 네. 이제 그때 이제 왔던 저기 세 명이 네. 세 명이잖아요. 그 남자 네. 2명, 여자 1명, 네네. 여자는 김성애. 네네. 이게 이제 실세란 말이에요. 네네. 이제 애들이 송명철. 예. 예. 송명철하고 또 하나 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3명이 이제 왔는데 네. 이 인간들이 네. 이제 뭐냐면 그 이제 거기 해외에서 만났는데 이화영은 방에 들어오지 말란다. 당신 나가라. 여가 어디라고 나오네? 예, 선양에서 술 먹을 때. 예, 술 먹을 때. 이 방이 어디라고 오네? 제대로 나가라. 약속 안 지키는 사람 나가라! 예, 이거 어디서 먹고 이 술을 갖다 처먹으려고 들어오네? 네.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가 거기 앉아있다가, 네. 아니, 우리 형님한테, 왜 그러십니까? 네. 왜, 진짜, 나 정말,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형님인데, 형님 들어오세요. 내가 그건 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야. 그렇지. 맞아요. 예. 그 동영상도 있어, 그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꼬셨는데, 그때까지는 마음의 결정을 못했어.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상황이 되니까, 그거 내가 해주면 되잖아요. 이제 이래가지고, 그럼 날래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술을 먹은 거죠. 이제 그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 그 상황이 생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500만 불 됐잖아. 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이재명이도 가야 돼. 어. 이재명이도 가야 돼. 네. 이재명이도 이제 가야 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도지사님께서 네. 북한을 한번 방문하고 싶은데 아하. 그거를 한번 논의해보자. 아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님미나이라에 올라면 말이요. 우리 그래도 모양은 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헬기도 띄워야 되지. 그 강원 벤츠도 있어야 되지. 그러려면 참 이거 돈이 한두 번 드는 거 아닌데. 그렇지. 우리에 대해 한 500만 불은 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200만 불로 하자. 그러다가. 네. 아니, 그러면 이거 흥정하네? 네. 300만 불. 이게 안 돼. 이제 딱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300만 불이 결정돼가지고 이재명 대북 가는 비용이 네. 300만 불이 결정된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300만 불 딱 결정되고 네. 거기서 이제 결정된 거를
누가 보냈느냐? 누가 김성태가 보낸 겁니다. 김성태가 보냈죠. 예. 예. 김성태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변호사들은 뭐 했느냐? 네. 300만 불을 그냥 네가 준 거지. 삥 뜯긴 거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한테는 아무 죄가. 그렇죠. 이재명 무관하게. 네가 그냥 네가 이 사업 때문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삥 뜯긴 거지. 너 그냥 주식 올리려고. 네가 그렇게 하려고 그런 거지. 아유, 주식이라는 거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는 건데, 예, 그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지. 예? 그리고 이제 내복 있잖아요. 내복을 1000만 불치를. 네. 아, 형님, 그럼 북한 간다 그러니까. 네네. 아, 형님, 북한 간다 그러면 그 불쌍한 사람들 그 북한 춥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형님, 제가 거기 북한에 내복, 1000만 불치 내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왕에 가고, 제 동생 그 쌍방울 해서, 그 1000만 불치를 그걸 준다. 내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차라리 팔아서 현금으로 1000만 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남도선에서 팔고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돈이 중요하지. 예, 그냥 우리는 돈으로 1000만 불 주시면 안 되겠. 그 빤스로 미사를 못 만들지만 빤스 판 돈으로는 미사를 만들 수 있으니까.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 달러가 거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예. 맞아요. 자, 잠깐만 숨 좀 고르실 때 동안 제가 슈퍼챗 하신 분들 좀 고마움을 표시하겠습니다. 햄토리님, 하이디님, 메가키님, 호시님, 뿌앵님, 아니님까지 제가 봤습니다. 혹시나 중간에 제가 누락된 분이 있으면 제가 양해를 좀 구합니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기 집중하느라고 어느 분이 이렇게 해주셨는지 놓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릴레이로 이렇게 유동규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슈퍼챗을 계속 쏘아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성태의 의리 맞아요. 뭐 조폭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화영에게 한 걸 보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고요. 네. 20년의 그 의리를 보이는데 이화영이라는 자는 그때 배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난 이화영이 이것도 배신했다고. 아까 아주 간사한 사람이라고 봐. 뭐냐면, 김성태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군요. 김성태랑 좋았던 시절에 이재명은 뱀이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 이재명, 형님, 이재명, 괜찮아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예. 이재명이 알고 봤더니 내가 가서 만나봤더니 뱀이야, 뱀. 이제 이런 거죠. 예. 무슨 뜻입니까? 이제 뱀. 예. 뱀도 종류가 많습니다. 네. 뱀이라고 다 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리산에서 30년 묵은 백사, 이 백사는 그냥 백사가 아니요. 지리산에서 100년 묵은 산삼만 먹는 백사요. 뭐 이래가지고 그런 유명한 백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백사가 거기서 헤엄친 데에서 물을 마신. 네. 도마뱀이요. 항상 꼬리를 자를 준비가 돼 있어. 네. 도마뱀 확실히 꼬리를 잡죠. 살모사 아니에요. 살모사 그래도 가오가 있지. 살모사 잘 도망 안 갑니다. 살모사는 뱀 중에 그래도 좀 대우를 받아요. 네, 가오가 있어. 그리고 쓸모가 있다니까. 그거는 술이라도 더 단 거지. 아니 도마뱀 술 본 적 있어요, 여러분? 도마뱀주. 능구렁이는 어때요? 능구렁이도 능사라 그래가지고요. 네네. 이거 능구렁이도 네. 이거 뭐 옛날에 이거 보약으로 썼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쓸모가 있어. 그리고 근데 뱀 중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뭐냐면 도마뱀이야. 그렇지. 도마뱀 술도 안 되고. 예, 도마뱀은 그래도 뭐 좀 크다라면 외국에 있는 그 도마뱀이 아주 크다라면 그거 잡아서 이렇게 먹기라도 하는데 이놈의 뱀은 먹지를 못해. 예, 풀뱀도 외국에서는 음식으로 팝니다. 예. 근데 물뱀 뭐 이런 것도 팔아요. 근데 고기로 팔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뱀은 고기로도 못 팔아. 예.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그리고 잡을라 치면 꼬리자루 도망가. 예. 그러니까 꼬리 자르는데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막 자릅니다.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 봐. 뒤뚱뒤뚱 하면 막 잽싸게 도망가. 이러면 봐요. 그렇죠. 짧아가지고 이재명도 짧아. 짧아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잖아. 네. 이거 힘들었네. 도망가는 척했네. 네.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예, 똑같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것도 비슷하다. 뭐 하는 척했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잖아. 그렇군요. 도마뱀. 예.
꼬리 자르기 선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화영이라는 자도 사실은 정말 예. 정말 예. 이 인성이나 인품이나 예. 난 김성태 하는 짓을 보고 또 느껴. 김성태는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어. 예. 아니 솔직히 사회이사라고 돈 줘. 그다음에 이화영의 예. 내연녀라는 예. 사람 취직시켜갖고 돈 줘. 그걸 예. 다 알면서도 예. 끊임없이 그냥 어쨌든 돈 갖다 바쳤잖아요. 근데 예.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 없었잖아. 솔직히 이화영이 뭘 해줄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의리. 그러니까 이화영 말은 안 믿었다 이거예요. 그날 네. 재판장에서도 그러면 500만 불을 그러면 이화영 때문에 준 거 아닙니까? 막 이런 거야. 아, 네네. 내가 가지고 저 형님은 내가 옛날부터 잘하는데 저 형님 뭐 옛날에 야인 시절 때 아무것도 아닐 때도 그때 내가 카드 주고 다 했는데 제가 뭐 저 사람 믿어가지고 500만 불 주고 내가 저 형님 저 사람 때 이화영 때문에 내가 그랬겠습니까? 딱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재명 보고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화 통화도 몇 번 하고 그러면서 딱 이야기를 해요. 예, 화통하게 여겼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도 네. 나옵니다. 음. 더 중요한 거. 매우 매우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재판정에서요? 재판정에서는 그날 그 사건과 무관하기 때문에 예. 말을 안 하지 나왔어요. 않았죠.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이재명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사법은 죽었다. 네? 우리나라 법이 죽었다. 아, 네네네. 법이 죽었다고 했죠. 예, 법이 죽었다 그랬죠. 네. 이재명은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러면 법을 많이 죽였어요. 그렇죠. 법을 죽였죠. 다 죽이고 예. 지금도 죽이려고 하고 있죠. 위증교사로 죽이고 네. 판사를 갖다 여러 차례 속이려고 네.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법을 여러 차례 죽이니까 연쇄살인마인데 네. 그 법을 죽인 것 따지면 연쇄살인마예요. 네. 예, 연쇄살인마인데 그 중에서 또 뭐냐면 권순일이 사건이 있겠죠. 네. 그때 이제 누가 했어요? 쌍방울이 처음에 초벌구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거 관련돼서 이제 네. 이게 김만배는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그냥 다 모양을 만든 네네. 도자기를 만들었다면 네네. 예, 초벌구이한 쪽이 누구냐면 이제 김성태 쪽이었잖아요. 네네. 그게 나올 겁니다. 네. 저는 그게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 초벌구이만이 아니라 지금 그 전모가 그러니까 예. 그 이재명의 그 법관 매수, 네네. 법원 로비 법원 로비 관련된 것들이 예. 이제 확실하게 예.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 누가 그걸 했어요? 녹취록에 예. 보면은 이화영이 그게 두렵다라는 음흠. 게 나오죠. 이거 까지면 큰일 난다. 예, 이거까지만 큰일 난다. 네. 이제 그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주진우 의원이 고발을 했더라고요. 그 예. 녹취록과 관련해서 김성태와 이재명과 이화영을 함께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이렇게 법원 로비를 하고 정치 자금을 대주고 한 것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하자라고 했으니 이거를 특검해야죠. 근데 네. 뭐 특검 갖고 될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수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저 소식통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제 저 소식통이 좀 제 소식통을 그 하신다고 하고 이렇게 공유하고 싶으면요. 네네. 감옥 갔다 오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이 소식통들이 네네. 이제 의하면 네. 아주 믿을 만한 소식통들입니다. 네네. 아주 믿을 만한 소식통이고요. 네네. 근거가 있고요. 네. 확실합니다. 네. 거기에 의하면 이제 다 까겠다. 김성태 회장. 예, 회장 다 까겠다. 절대 숨기지 않겠다. 음.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분명히 지금 하고 있다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그 법원 네. 그 로비했던 네네. 그 내용까지도 이제 모조리 다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거는 완전히 헤어질 결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쌍방울은 기업이니까 제대로 된 기업이죠. 조폭이 하더라도. 그런데 이 어떠한 것도 사실 기록에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기록에 있겠고 법원 로비를 했던 아니면 대법원의 권순일을 구워 삶았던 간에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간 기록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김성태가 이번에 그래? 그럼 이것까지도 해보자 라고 나선다면 정말 핵폭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뭐 어쨌든 고발을 했으니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것 같고요. 한번 기대를 해보죠. 저는 한 가지 제가 어저께도 제가 저쪽에서 강용석 씨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네네.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싶어요. 어떤 거요? 이재용 회장은 최재경을 정리를 해야 될 거다.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이요? 예. 거기에 이제 변호인단에 있어요? 변호인단 정도가 아니라 3인자라고 봅니다. 저기 이제 최재경이. 예. 근데 최재경은 어떤 사람이냐면 민정에 박근혜 정부 민정에 들어가 있었지만 이재명과 내통한 사람 아닙니까? 아, 그렇죠. 성남 시장 시절. 그다음에 김만배하고 막역한 사이고요. 네네. 저하고도 골프 한 50번 정도 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최재경을 제가 잘 아는데 네. 최재경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줬냐면 이재명을 위해서 일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네. 많은 일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비 대납 관련된 그 변호사가 누구냐면 이태영 변호사란 말이에요. 네. 그 이태영 변호사를 처음에 이재명한테 소개시킨 사람도 바로 최재경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최재경이 지금은 가만히 있을까? 그리고 이재명이 최재경 관련돼서 모든 걸 알고 있고 같이 서로 하고 있는데 그 사이가 그럼 다시 멀어졌을까? 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요즘에 1년에 지금 언론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삼성 정도가 나서야 이렇게 지금 언론의 흐름이 이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정말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그 삼성이 언론에 끼치는 영향이 크잖아요. 아,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시다시피 기획사도 큰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삼성이 오히려 그 이재용 회장도 모르게 우파들은 어떻습니까? 이재용 회장 석방하라고 날린 게 우파 아닙니까? 좌파들이 이재용 회장 가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했는데 오히려 우파들은 이재용 회장 풀어주고 우리나라 기업 달달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삼성은 이재명을 돕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될 개연성이 최재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다. 그 우려가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최재경, 권순일, 김수남 이런 이름 말고도 당시 수원지검장이나 수원지검에 있던 사람들, 이태영도 수원지검에 있었죠.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재명과 한통속이라는 것. 사실 그건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니 대법원의 대법관이니 이런 날고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이재명과 저렇게 연관이 돼 있는지. 근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의 변호인단에 그런 인간이 있다는 것. 그거 진짜 끔찍한 변호인단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현재 그룹 내에서 3인자라고 이야기가 들고 있습니다. 삼성 고문 변호사인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자면 그 옛날에 그 미전실 있잖아요. 네네. 그거 전체를 갖다가 그 삼성 전체의 그 법률 관련된 그런 거를 전부 다 책임지고 그다음에 이거 거의 최측근 인사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위 정도 랭킹 3위 정도 된답니다. 예, 그런 데를 그래서 지금 위험하고 삼성이 요즘에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어렵죠.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무관하지 않을 거다. 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자, 유동규 본부장의 지금 삼성그룹에 대한 조언도. 제가 회장님, 이재용 회장님, 제가 제가 광고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광고 안 줘서 삐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예, 삼성 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 이 재판, 이화영과 관련된 2심. 자, 수원고법 대단합니다. 수원고법 정말 재판 시작한 지 4개월도 안 됐어요. 4개월 좀 넘었어요. 그런데 10월 31일 할로윈데이에 완전히 그 변론을 끝마친다고 합니다. 변론을 끝마치고 그렇다면 결심 공판이 있고 그다음에는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개월 내로 많이 줘도 2개월 내로는 선고가 이루어진다. 이화영의 선고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은 망한다. 이화영의 2심 재판으로 거의 끝난 겁니다. 대북송금은. 그래서 이재명의 마의 11월 달에 큰 영향을 미칠 거다. 그 11월 달은 이재명한테 2024년 11월 달은 이재명한테 잊혀지지 않은 계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잊혀질 계절이 아니고. 예, 잊혀지지 않는 계절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죠.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의 또 해안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선거가 끝났잖아요. 근데 이재명과 관련된 선거 말이죠. 선고 말고 선거 말이죠. 선거가 저는 신문들이 제목을 잘못 달고 있더라고. 체면 칠해했다, 무승부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재명의 참패다. 참패. 즉 곡성은 어차피 그건
닭이 텃밭이고 강화는 어차피 국민의힘 텃밭이면 지금 금정하고 영광인데 보면 금정에 올인을 했더라고요. 이재명이. 완전히 가갖고 막 난리를 치고 했는데 패했어요. 네. 그리고 여론조사 꽃, 김어중 같은 애들이 막 그 여론조사 꽃을 동원해서 민주당이 이긴다. 막 난리를 쳤죠. 자, 그 다음에도 쳤어요. 자, 근데 영광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패배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패배인 게 뭐냐면 이거죠. 아니, 영광이 이재명에 반대하는 게 60%야. 무슨 뜻이냐면 40%의 득표율로 민주당이 이겼지만 30%를 진보당이 이기고 29%를 조국이 가져가. 합쳐서 60%야. 그러면 이재명이 거기 가서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반대하는 게 표가 갈려서 그렇지. 야당, 그러니까 영광에서는 여당이 민주당이잖아요. 네. 근데 그 여당을 반대하는 표가 60%나 된다. 이건 이재명한테 사실 치명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예. 어저께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은 이재명은 네. 온 국민이 싫어한다. 호남도 싫어하고 네. 지금 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네네. 예, 이제 이재명은 끝났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선거 결과가 이제 호남에서 겨우 40% 득표로 이제 당선된 거. 이제 그거 하나 건진 게 어떻게 2대2가 되겠습니까? 호남은 제외하고 나머지에서 어떻게 가져가느냐? 1대1이냐 2대0이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호남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강화에서도 지고 네. 그다음에 부산 금정에서도 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또 피한 게 뭐냐면 네네. 예, 중요한 게 서울시 교육감도 네네. 있었죠. 네. 거기서 패했습니다. 네. 이거는 매우 뼈아픈. 뼈 아프죠? 예. 이게 왜냐면 이제 좌파 교육감을 끝내는 예. 아주 중요한 네. 일이었는데 이거 너무 등한시했다. 네. 이건 두 사람 다 실수가 있다. 네. 뭐냐면 청와대도 문제가 있고 네. 예, 그다음에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문제가 있다. 네. 한동훈도 이 부분을 못 챙겼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특히 교육에 대한 중요성, 네. 그다음에 좌파 교육에 갖고 온 병폐를 안다면 예, 절대 그거를 좌시하지 않았을 텐데 예,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그 선관위 관련된 네. 예, 선관위 관련돼서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그죠? 네네. 예, 그 사람 중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거의 매관매직으로 네네. 예, 선관위에 자신의 아들, 딸들을 전부 다 선관위의 직원으로 만드는 예. 그런 짓들을 했죠. 그다음에 인사도 네. 마음대로 하고 네네. 아주 그냥 그 부패한 조직이 그렇죠. 그런 무능하고. 부패한 조직이 예, 무능하고 부패한 조직이 네. 어떻게 공명한 선거를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렇죠. 민주 선거를 그렇죠. 책임지겠습니까? 네. 그런 조직에다가 민주 선거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단호한 대처를 했더라면 네. 국민들이 조금 더 신뢰하는 선거가 네네. 될 수 있었을 텐데 네. 이 부분을 방치한 것 또한 예, 좀 뼈아프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예, 이 교육감 선거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인식시키고 부각시키지 않았다.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예,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사실 당은, 어떤 정당도 교육감 선거에 뭐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뭐, 교육감 선거는 전혀 그 정당의 어떤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이렇게 교육의 어떤 이슈를 좀 더 던져주거나 아니면, 최소한, 교육감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술과 전략을, 정당이 아니라, 어떤 뭐랄까 홍보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언론에 이슈할 수 있는 그런 기재들이 있었는데 아예 손을 대지 않았던 것도 좀 문제다라는 뭐 지적으로 전 듣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이재명의 어떤 이번 선거 결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서울은 아쉽지만 영남의 60%가 이재명을 반대했고 호남의 60%가 이재명을 반대했다. 영남의 60%가 아니라 저는 영남의 사실상 저는 이재명 때문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재명을 반대하는 거는 거의 나는 한 8, 90%는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뭐냐면
곱게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스코어가 나왔지 않았나 예.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어쨌든 그건 맞고요. 100%가 반대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네. 저 득표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득표율을. 민주당이 아까 국민의힘이 금정에서 60%를 먹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30%를 먹었으므로 60%가 반대했다라고 표현한 거고. 근데 사실 뭐 선거에서 예, 한 표 차나, 만 표 차나, 10만 표 차나 결국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민주국가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일 쟁취해야 될 것이 선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반드시 투표를 하고 네. 예. 그리고 투표로 선거에서 이겨야만 네. 응징을 할 수 있다는 것. 이재명 말대로 네네. 이재명을 응징하려면 네네. 예, 여러분들이 유동규의 입이나 네. 그다음에 여러 평론가님들의 말이 아니라 네네. 여러분들의 행동이 실제로 그 끝을 낼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법원에서 물론 판단할 겁니다. 네. 법원에서 판단해서 법대로 진행하겠지만 네.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의 투표에 달려 있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1시간을 달려봤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환신골드와 함께 하십시오. 환신골드와 함께라면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피로 가라! 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뱀 안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예, 이 환신골드하고 드시면 네, 저처럼 피부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환신골드 부모님 사드리세요. 예.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